안녕하십니까. 최승민의 빅샷의 최승민입니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어저께 제가 나름대로 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방송을 한 30분만 했는데 30분 하는 것도 뭐 제 입장에서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짧게 하면 덜 피곤하고 그다음에 압축돼서 또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러니까 오늘의 제목이 뭡니까? 이 아침에 와서 제가 제목을 또 정하거든요. 예. 근데 오늘의 제목이 뭐예요? 한번 띄워주세요. 오늘의 제목은 K 주식의 시대가 온다. 제가 조금 피해야 되나요? 이쪽으로 피해야 되나? K 주식의 시대가 온다. 우리는 K 엔터테인먼트, 소위 말해서 K-팝, K-푸드, K 코스메틱스, K 화장품이죠. 여러 가지 K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K 민주주의도 있고, 예, 뭐 여러 가지 K가 있는데 이제는 K 주식을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주식 시장과 금융이라는 것이 사실 좀 인싸의 개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좀 그렇게 생각해 왔고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정보가 유통이 되고 그럼으로써 좀 확신을 가지고 뭐 먼저 사고 나중에 사고는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일반 투자자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개미들은 그런 확신도 없을 뿐더러 첫째 확신도 없고 둘째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지식적인 기반도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K 주식의 시대가 이제 오는데 K 주식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올해 K 주식의 시대가 오긴 왔었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70%까지 올라가면서 코스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것은 과거에 20년, 30년 전에 보였던 30년 동안 보였던 그 주식시장과는 글로벌 주식시장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여러 가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부양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근데 뭐 오늘 또 보면은 코스피는 0.58% 오르는데 코스닥은 또 0.44% 빠지고 있어요. 뭐 이건 기회라고 봅니다. 이 대통령 주가 올라 국민연금 고갈도 늦춰 이런 뉴스가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보여드렸던 코스피 6천, 코스닥 2천 관련해서 국민연금에 관련된 리포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리포트 잠깐 다시 겉페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성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예. 나오나요? 예. 나오겠죠?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간 며칠 동안 또 말씀을 드렸던 거였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최근 주가가 올라서 150조인가 200조 정도가 늘어나면서 이 고갈의 연도가 늘어났다. 그러니까 딜레이가 됐다. 뒤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건데 그것은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그 리포트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 그 리포트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반드시 이게 며칠 전이냐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예 그
12월 11일 반드시 코스피 6천이 돼야 되는 이유 그 안에서 리포트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은경 복지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재 수익은 200조가 넘는다. 올해. 그러니까 약간 이제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는 거죠. 뭐 정치인이니까 정치적인 발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도 주가 상승의 혜택을 엄청 본 거네요. 그러면 즉 국민들도 혜택을 많이 본 거네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 200조를 벌었고 200조를 벌었는데 네, 200조를 벌었는데 이거는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제가 발표한 방송에서 발표한 리포트 중에 하나죠. 국민연금 2025년 성과와 MSCI 선진시장 편입이 만드는 연금 지속 가능성 플러스 코리아 리레이팅. 그래가지고 제 그 와우넷 홈페이지에 최성민 찾아서 들어가시면 거기에 이제 올려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무슨 뉴스가 나왔냐 하면 일단은 국민연금의 수익이 200조가 넘는다. 이제 생방송으로 방송이 된 거죠. 이런 것들 다 이게 나왔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적정히 투자를 했다. 이게 이제 김성주 연금공단 이사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적절히 투자를 하니까 소위 그 좋은 수익을 냈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런데 주가가 올해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규정에 의해서 투자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벗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 한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거 골 때린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도 이렇게 군의 종시가 좋을지 뭐 안 좋을지는 뭐 하나님도 모르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투자 지침 기준들을 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우리는 적정히 투자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너무 벌다 보니까 이게 투자 규모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규정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한민국 주식 못 믿겠다, 정상 거래가 안 된다, 뭐 상법에도 뭐 이슈가 있다, 대주주 오너가 소위 그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IR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소위 그 주주 친화 정책을 쓸 필요도 없는 것이고 뭐 예를 들자면 배당을 확대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으니 아니면 뭐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주식 수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시장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소위 뭐 횡령은 뭐 그렇다 치고요. 그거는 뭐 이제 완전히 그 형사법에 관련된 범죄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배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애매하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제가 이제 런던에 있을 때 보면 런던에 있는 좀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철학을 좀 굳건히 하는 그런 펀드들을 보면 한국은 형편없다. 그러니까 기업 지배 구조가 형편없다라는 거였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2007년도 얘기입니다. 2006년도.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세상이 많이 바뀌지 않았고 그다음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이사의 의무를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산 소득을 의무화하고 그다음에 배당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또 스스로 또 비중을 높여서 우리나라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많이 소위 그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됩니다. 잠시만요. 자,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이게 받을 수뿐이 없어요. 병원 전화는. 다른 거는 뭐 다 그래도 되는데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지만 병원 전화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K 주식의 시대가 왔고 오는데 그럼 K 주식의 시대가 오려면 세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첫째, 기업 지배 구조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바뀌어야 되고요. 두 번째, 실적이 많이 늘어나야 되죠. 뭐 그건 기본이잖아요. 세 번째,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MSCI 디벨롭 마켓, 그 선진국 지수로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코스닥 부양책이라고 뭐 지금 많이 얘기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코스닥에 얼마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차트를 여기 어떤 리포트에 있는데요. 국민연금 코스닥 편입 비중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의 코스닥 편입 비중 추이를 먼저 보면 이게 비중이 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대충 한 3% 정도 됩니다. 이거를 뭐 제가 높다 낮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비중이 높아져야 되는데 코스피 개인들이 코스피에 얼마나 참여를 하나 보면 그게 이제 대충 36%입니다. 그러나 개인들의 코스닥 참여 비중을 보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들의 코스닥 참여 비중을 보면 65%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개인들의 뭐 시장이죠. 개인들의 놀이터 뭐 이렇게 표시해도 될까요? 근데 연금이 코스닥에 투자하는 비중이 3%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저것은 너무 작다라는 건데 지금 보면 세상이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좀 보고 싶냐면 갑자기 종목으로 좀 가볼게요. 갑자기 종목으로 가는데 제가 제 리포트 한번 녹색 리포트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강조를 하고 좀 가야 되니까 보여주시면 이런 겁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지금 중간에 또 전화도 와가지고 방송이 잠깐 끊어졌었는데 국민연금이 돈을 많이 벌었다. 그리고 내년에 또 선거가 있다. 그다음에 코스닥에 참여하는 비중이 국민연금이 연기금이 3%다. 개인들은 66%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서 이제 K 주식의 시대가 와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만 연금이 지속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다음에 코리아가 리레이팅이 되기 위해서는 MSCI 선진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2026년에는 MSCI 선진 시장의 워치리스트 후보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데 후보로 편입되는 것만 해도 엄청난 리레이팅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K 주식의 시대가
이거 고개를 치울게요. K 주식의 시대가 온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 가지 개별적인 종목도 있습니다만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 리포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 미래 에셋 벤처 투자부터 한번 띄워주시기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이거 근데 채팅이 이게 지금 나오는 건가요? 이게? 예. 예.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시는 분들 계시나? 네네. 그 다음에 우리 제 채널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네네. 중간에 질문이 여기 있어요. 그 환율의 이상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거, 예. 그렇고, 예. 보겠습니다. 예, 질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종목을 하나 보는데, 미래에셋 벤처 투자, 리포트 보여주시면, 첫 번째, 우리가 이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해서 이걸 왜 볼까요? 이 종목을. 미래에셋 벤처 투자에 대한 이 회사, 이 종목, 이 주식을 사거나 이 회사에 투자를 하시려면 두세 가지의 선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됩니다. 시장에 돈이 많아야 된다는 것은 IPO를 할 때, 기업 공개를 할 때 그 회사에 돈이 많이 몰려서 그 회사가 그 회사의 주가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투자한 스타트업, 소위 옛날 말로 해서 벤처 회사들이 기업 공개를 해서 미래 에셋 벤처 투자자가 그것을 팔고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투자 환경이 좋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투자 환경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지금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상당히 좋죠. 코스닥의 부양책이 나올 것이고 지금 금리는 인하될 것이고 코스닥이 mean reversion 소위 말해서 평균 회귀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잘 되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그 국민연금의 코스닥 편입 비중 추이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잘 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이 좋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의 코스닥 편입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투자 회사들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미래에셋 벤처 투자 같은 회사가 잘 되려면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엑시트 플랜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죠. 가치가 상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포트폴리오를 간단하게만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래 에셋 벤처 투자가 어디에 투자를 해놨는지에 대해서 표가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상장 국가 및 시기를 보여주시면 얼마나 투자를 잘 해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도표 12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 동사의 핵심 투자 포인트는 사실은 2개 정도가 됩니다. 3개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지금 나온 몰로코. 두 번째는 그 세미5입니다. 그래서 몰로코는
글로벌 시장에서 실적과 기술력을 입증한 AI 기반 퍼포먼스 마케팅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AI 마케팅을 하는 회사인데 몰로코의 투자 가치 추이 및 전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투자한 회사입니다. 보면 이 검정색으로 보이죠. 검정색. 예. 검정색으로 보이는 850이라고 쓴 거 있죠. 850이라고 쓴 검정색이요. 그게 미래에셋 벤처 투자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몰로코가. 그 다음에 아까 표로 다시 돌아가면요. 세미파이브가 있는데요. 세미파이브도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2월 29일 상장하는데 아마 300억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 설계하고 플랫폼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말씀드렸죠. 이 두 가지만 돼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아마 이 두 회사로부터 얻는 수익이 아마 1,0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중요한 건 스페이스X입니다. 정확히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얼마나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되는 그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래에셋 그룹 자체에서 투자한 것은 아마도 한 4천억 원 정도 됩니다. 스페이스 X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가 너무 잘 아시죠? 스페이스 X요. 내년에 기업 공개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뭐 수천조가 되겠죠. 기업 공개를 하는 그 기업 가치가 수천조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3, 4천조까지도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미래에셋 그룹에서 한 3, 4천억의 4천억의 투자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수수료, 그다음에 직접 투자한 지분의 지분 가치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보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지금 시총이 5,500억에서 600억 되나? 볼게요. 미래. 네, 시총이 얼마나 됩니까? 시총이 5,600억 정도 되네요. 그래서 시총이 5,600억 정도 되는데 1조 정도 시총 가는 거는 우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PER로 보면 아마 내년 PER로 보면은 아마 한 4배, 3배에서 4배일 수도 있습니다. 내년 PER로 보면. 그래서 목표가는 2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매수 매도의 추천은 아니고요. 제가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연결해서 말씀드리는 이런 명분이나 아니면 논리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뭔가가 바뀌고 있다. 상법, MSCI 디벨롭 마켓, 내년에 선거, 그다음에 연기금의 국내 주식의 투자 확대, 금리 인하,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놓고 봤을 때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그 여러 가지 컨셉과 우리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겁니다. 스페이스X에 투자했으니까 돈을 많이 벌으니까 이거를 단타를 쳐야겠다. 단타로 수익을 내야겠다라는 그런 개념도 나쁘지는 않아요. 네. 그 얘기를 나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논리 위주로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뜬금없이 이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구나 라고 말씀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저는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남겨주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이 꽤 오늘은 많으신데 제 채널로 이동해서 봐주시면 저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클릭만 하면 이쪽으로 올 수 있거든요. 물론 그쪽에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또 어차피 똑같은 거가 나가는 거니까 상관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하시고요. 그 사이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나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오늘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좀 목이 마르네요. 네. 죄송합니다. 유리기판 좋죠. 네, 그래서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질문이 유리기판은 어떤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셔서 네.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3일 결제 지도는 그건 모르겠고요. 유리기판에 대해서 물어보셔서 2026년도에 어떤 모습이 있을까,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좀 한번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해보면 2026년에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산업적인 변화를 보면 순서에 관계없이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 유리기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1등 테마라는 건 아니지만 유리기판.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바이오 로보틱스 이거는 뺄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전고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리기판, 전고체 이런 것들도 내년에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물론 내년부터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상용화되는 수준으로 간다. 완전 상용화는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5만 대 만들고 그러는데 그걸 상용화라고 보기는 어렵죠. 적어도 몇십만 대를 만들어야지만 비로소 상용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상용화한다라고 생각하면 이미 주가는 많이 가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네. 우리가 로보티스가 아니 SPG가 이렇게 엄청나게 상승을 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초에 제가 그 약간 후회도 되고 아니면 또 고마웠고 운이 좋았고 재밌고 행복했던 건 2025년에 시작하자마자 자 2025년 1월 달 첫 번째 주를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자,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올해는 로보틱스의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봇주에 많이 투자를 했었습니다. 내년 지금 저는 삼성전자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다가 갑자기 질문에 유리기판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을 하셔서 유리기판은 비로소 내년에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의 산업의 변화이기 때문에 미세 공정도 편하게 할 수 있고 전기도 아끼고 어쨌든
굉장히 편하게 아니라 싸고 그러니까 고효율로 사용할 수 있는 기판이 유리기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유리기판으로 다 바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이 산업계에 언제 변화되는 포인트가 언제인가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뭐 필 옵틱스라든지 아니면 뭐 SKC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 토모큐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유리기판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겠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립니다. 네. 네, 제 채널로 와서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네. 빅샷 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네, 휴머노이드 로봇은 중국이 훨씬 앞서간다는데 지금 로봇주는 국장보다 중국 로봇을 매수할 타이밍이 아닌지요? 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제 생각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레가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가드. 한국말로는 레거드 이렇게 쓰고요. 영어로는 LAGGARD 이런 말을 씁니다. 이것은 이제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서 근무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쓰거나 아니면 어떤 조금 리포트나 이런 데서 이제 쓰는 말입니다. 레거드라는 말. 그래서 LAGGARD 그 정의를 갖다가 밑에다가 좀 한번 써주시고요. 레거드. 레거드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거드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종목이 A라는 종목이 10,000원에서 20,000원 갔어요. 그래서 100%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와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그걸 산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A라는 종목이 그만큼 갔는데 그거와 굉장히 비슷한 B라는 종목은 안 갔어요. 한 30% 올라갔어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주식을 우리는 레거드라고 합니다. 주식시장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중국이 훨씬 앞선다는데 중국 로봇주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중국주 어떤 로봇주가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모른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중국 로봇주가 너무 좋아요? 아니면 로봇의 기술력이 뛰어나요? 중국이 앞서요?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거에 사실은 동의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국의 로봇주는 굉장히 많이 올라 있겠네요. 라는 게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는 주식을 살 때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굉장히 좋아질 주식, 다시 말해서 턴어라운드 하는 종목, 내지는 지금은 별로지만 기술을 개발해서 그 기술이 꽃이 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은 주식. 그런 종목들을 위주로 삽니다. 근데 중국의 로봇이 그렇게 좋다고 그러면 그렇게 좋은 만큼 이미 많이 반영이 돼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회사들의 로봇 주식들이 레거드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중국에는 로봇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꽤 있지만 중국에는 아마 10배 이상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그 로봇 회사들 간의 경쟁 아니면 과도한 경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도
로봇 회사들도 과거의 중국 회사의 리튬 관련된 소재나 전기차의 과잉 생산처럼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로봇 회사들도 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로봇은 꼭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로봇의 피지컬적인 AI와 그다음에 소프트웨어적인 AI를 놓고 봤을 때 소프트웨어적인 AI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하는 데 있어서 글로벌하게 이 중국 로보틱스 AI가 적용될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는 또 두 번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제가 얼마 전에 그 하이마트에 갔는데 가장 비싼 로봇 청소기도 중국 거예요. 네, 레가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시장 평균 수익률이나 동종업계 대비 성과가 부진한 주식. 그래서 레가드라는 말이 저런 말인데 우리나라 로봇이 그렇게 비교하자면 로봇 대 로봇으로만 비교하는 겁니다. 지금 레가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이어서 하이마트에 갔는데 가장 비싼 로봇 청소기가 중국 거더라고요. 근데 중국 거가 그걸 카메라를 통해서 중국에 전부 다 유출이 된다는 뭐 이런 뉴스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다 믿자 안 믿자를 떠나서 그런 것들은 또 싫어할 수 있는 거죠. 그 로봇의 눈을 통해서 내가 집에서 옷을 갈아입고 라면을 밤 12시에 먹는 것을 중국으로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꼭 그렇게 된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뭐 좀 알아봐야 되지만 그래서 로봇도 국가 간의 규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해봅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이 정도면? 사진우님? 네,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보고 계시면 되는 거고요. 질문을 하시려면 질문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보고 계세요. 이제 뭐 잘 보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 로보틱스로 잠깐 건너갔다가 다시 이제 삼성전자로 건너오게 되는데 삼성전자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HTS 보여주시면 오늘도 짧게 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또 많이. 그 삼성전자가요 지금 오늘 2.92% 올라가고 있는데 제가 올라가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내려갈 때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어저께 내려갔었나요? 네, 어저께도 보여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보면 엔비디아의 HBM4 공급망에 의미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30%. 이제 끝난 거죠, 사실은. 비로소. 물론 오늘 골드만삭스도 뭐 목표가를 한 15만 원 가까이로 올렸는데 14만 4천 원인가요? 뭐 그걸 떠나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HBM4의 의미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 이게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근데 저는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다기보다는 중요합니다. 어떤 것들이 중요합니까? 삼성이 파운더리가 있어요. 파운더리. 반도체 수탁 생산이라고 그러죠. 누가 만들어줘? 그럼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만들어줘. 근데 잘 만들면 되는데 못 만들어.
못 만드니까 어디로 가요? TSMC로 가. TSMC는 우리는 싸게 만들고 더 고급스럽게 만들 수 있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은 그렇게 하는 거죠. 고급스럽게 만든다는 것은 뭐 5나노 이하 공정이나 3나노 이하를 갖다가 아주 싸게 불량률 없이 잘 만드는 거를 갖다가 제가 고급스럽게라고 표시하는 것이고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가 3분기에 2분기에 분기별로 한 마이너스 2조 5천억 정도의 적자를 내요. 파운드리에서.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막말로 생각해보세요. 반도체에서 한 2, 3조를 D램에서 번다고 쳐요. 더 벌지만. 뭐 HBM에서 그러면 따로 2조를 번다고 쳐요. 그럼 벌면 뭐합니까? 파운드리에서 2, 3조씩 매 분기별로 깨지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삼성전자가 HBM3E나 4에 의미 있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정말로 의미 있죠. 그리고 드디어 HBM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거니까. 물론 30% 확보해왔자 SK 하이닉스는 60%를 납품하고 있고 마이크론이 10%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보면 인텔이 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를 맡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매월 이렇게 한번 볼게요. 거의 매월 1조의 적자를 내는 파운드리가 만약에 적자를 내지 않고 BEP만 달성을 해도 1년에 10조 정도를 아낄 수 있는, 뭐 아낀다는 표현이 그렇죠. 적자를 안 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데 엔비디아도 파운더리를 쓴다 그러고 그다음에 인텔도 쓴다 그러고 테슬라도 쓴다 그러니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아마도 그 기간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1년 기간 정도가 지나면 어쩌면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반도체 수탁 생산이라고 불리우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에서 이익을 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본다면 완전히 이 회사는 달라지는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이제 왜요라고 물어보시면 왜냐? 삼성전자 D램은 27년 말까지 굉장히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지만 그럼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2028년에는 그럼 가격이 떨어져서 또 시클리컬한 또 사이클을 타는 반도체 불경기가 오는 SK 하이닉스가 예를 들어서 불경기 때 뭐 10조의 적자를 내는 그런 상황이 다시 올 거 아니겠습니까? 언젠간 옵니다 분명히. 왜냐면 D램은 사이클이니까. 그래서 파운드리가 밑을 잘 받쳐줘야 된다. 네. 요번에 저는 뭐 한화 팬은 아니지만 그리고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지만 한화에 누구입니까? 와이즈하고 누가 있죠? 또? 네. 와이즈하고 누가 있습니까? 그 이름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나요. 뭐 있어요 어쨌든. 그 두 외국인 선수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외국인 선수가 잘하면 굉장히 잘하고 외국인 선수가 못하면 전혀 못하는 이런 사이클을 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파운드리는 뭐냐? 국내 선수들이 전부 다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수들은 1년 있다가 메이저리그로 가거나 2년 있다가 가거나 이런 건 좀 덜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가 스테이블 해줘야 된다. 안정적으로.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폰세. 네. 폰세하고 와이즈가 왔다 갔다 비슷한 애 왔다. 그럼 사이클 계속 타는 거죠. 못했다 잘했다. 근데 나머지 한국 애들이 다 하나에서 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문제가 하나도 없어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폰세하고 와이즈 같은 애를 갖다가 매년 잘 뽑으면 되잖아. 최상이죠.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어쨌든 키는 파운더리에 달렸다. 왜냐하면 우리는 HBM4에 많이 들어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고 D램 가격이 한 1, 2년 동안은 굉장히 좋다는 걸 알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약 100조 정도를 벌 것 같은데 이 펀드멘탈이 반영이 될 것이다. 삼성전자는 매수다라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삼성전자는 회사가 좋고 우리나라에서 최고고 안정적이고 돈을 잘 벌고 넘버원이고 애국자고 삼성전자가 코스피를 이끌고 역시 삼성은 삼성이니까 그래서 매수가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매수라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주식으로서 매수라는 거예요. 이런 모멘텀이 있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나가다가 주식 뭐 사요? 삼성전자가 좀 안정적이지 않아? 이런 매수 아니고. 이해하셨으면 1번 쳐주세요. 지나가는 삼성전자 매수라는 얘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들으셨으면 1번. 네. 잘 이해하셨으면. 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 네. 야, 지나가다가 뭐 주식 좀 한다는 뭐 전문가들이 뭐 한 500명, 1000명이 전부 다 삼성전자 매수하라고 그러잖아. 그런 매수였으면 이 아까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죠. 저도 여러분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우리 그 한국경제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요. 방송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거다. 그래서 K 주식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셋 벤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과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벤처 회사 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나이가 조금 어리신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야? 벤처 회사가 촌스럽게. 지금 요새 다 스타트업이라고 그러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시대가. 내년에 그러면 어떤 섹터가 제일 유망할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잖아요. 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저는 뭐 다 좋을 것 같아요. 다 좋을 것 같고 종목 그 내년 초까지는 아무래도 저는 그 조금 이렇게 일단 좁혀 놓자고요. 내년은 벤처 회사가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년은 그로스 섹터가 좋을 것 같아요. 성장주들이.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년은 코스닥에 있는 성장주들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는 벤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코스닥의 성장주들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섹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거기까지 갔어요. 어떤 섹터가 좋냐? 의료기기나 AI 의료, AI 바이오. AI 바이오 의료기기. 일단 그쪽은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섹터를 꼭 하나만 선택하지는 않을게요. 그거 먼저 선택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도 매수 가능한 거가 무슨 뜻이세요? 네. 지금도 매수 가능한 거가 무슨 뜻이세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도 매수 가능한지?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를 물어보시는 거면 지금이 매수 좋은 매수 타이밍인가요? 라고 제가 방송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쳤는데 질문이 지금도 매수 가능한가요? 라는 것은 10초 전에 제가 얘기했는데 10초가 지나서 다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떤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30초 전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게 생각해요. 제가 30초 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매수 가능한 거라는 것은 제가 얘기할 그 당시에 매수를 못했기 때문에 30초가 지나서 매수 가능한 거예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삼성전자 물어보셨잖아요. AI 의료, 로켓 헬스케어 이런 거 많이 올랐죠. 근데 잘 보셔야 되죠, 이제. 뭐, 그걸 다 많이 오른 거를 지금 다 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 그런 걸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예, 적정한 때에 적정하게 사야 되는데 안 올라간 것도 있어요. 동원하는택 같은 것도 안 올라갔으면. 그러니까 많이 올라간 거를 제가 내년엔 AI 의료기기입니다. 내년엔 AI 의료기기래. 로켓 헬스케어 많이 올라갔어. 아니야. 저 사람은 난 믿어야 돼. 무조건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고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AI 의료기기는 되게 다양하게 많아요. 예. 그 중에서 펀디멘트를 확인하고 덜 올라가고 모멘텀이 있고 내년에 많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잘 골라보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고용도 마찬가지고. 예. 프로티나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근데 이거 그쵸? 짜증나죠? 프로티나도. 이거 집 팔아서 샀어야 되는 건데. 예, 그쵸? 근데 오늘은 빠지네? 어쨌든 뭐 많이 올라갔잖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프로티나도.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좋을 것 같은데 이미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그래도 사세요라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볼게요. AI 의료기기, AI 의료 소프트웨어, AI 바이오 뭐 이런 것들 되게 그러니까 좋은 것들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조정이 조금 나오면 살만한 또 자리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캔디님 아주 좋아요. 예, 예, 예. 토모는 뭐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시어스도 뭐 많이 말씀드렸고, 예. 요즘엔 동은나노텍을 좀 말씀드리고 있고. 근데 지금 고를 수 있는 건 동은나노텍뿐이 없어요. 지금은. 근데 한두 개 더 골라볼게요. 예, 지금은 동은나노텍뿐이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제 와우넷 홈페이지에 또 와우넷 홈페이지에 있는 제 리포트도 많이 가서 보셔야 됩니다. 예, 제 와우넷 홈페이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최성민을 치면 제 치는 동안 제 프로필을 좀 올려주세요. PD님. 예. 예. 그러면은 네, 여기 빅샷 리포트 에 가면 네. 리포트들이 있으니 이것도 보시고 예. 어디 있어? 예, 이것도 보시고 더 많이 올릴 거예요. 근데 제가 아이디어가 나와야지 올리는 거죠. 그렇죠? 아이디어가 와서 야 이거다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원익이다 했을 때 올리는 거죠. 아니면 못 올리는 거죠. 뭐 심심할 때마다 의무적으로 올려요? 저 의무적으로 리포트 올리거나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짜증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 뭐 2주가 됐는데 종목이 없어. 뭐 게임이에요? 주식 투자가? 제가 여쭤볼게요. 주식 투자가 게임이냐고. 홀짝이야? 오늘 3% 먹었어. 낮은 자리에 사가지고 그게 주식 투자예요? 아니요. 주식 투자는 모멘텀이 있고 좋은 주식을 1억이 들고 있으면 6천만 원어치를 사가지고 2억을 먹는 게임이 주식 투자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어떤 분들은 1억 가지고 1,000만 원씩 10개를 사가지고 단타를 쳐가지고 하루에 200만 원을 먹거나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되는 게 주식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은 그분대로 하시면 돼요. 행운을 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월요일하고 목요일 11시 20분에서 12시 20분까지 대충 방송을 합니다. 조금 빨리 끝내는 날도 있어요. 오늘처럼요. 아니면 좀 더 빨리 끝내는 날도 있는데 어쨌든 방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 와우넷 채널도 와우넷 이쪽도 많이 놀러 오시고요. 예. 그리고 제 프로필도 다시 띄워주세요. 한번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또 내일 뵐게요. 네.